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은 사이버 트럭을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사이버 트럭에 대한 소식이 좀 나왔는데요. 크랩워크, 전에도 제가 이거 GM 험머 EV에 탑재된 이 기능을 제가 많이 보여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뒷바퀴가 조향이 돼서 이렇게 대각선으로 차가 쓱 간다라든지 이 기능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가 탑재하는 거를 컨펌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차체가 워낙 크다 보니까 이 기능이 필수였던 것 같습니다. 물론 크기가 원래 오리지널 플랜보다 조금 줄어든다는 얘기도 했었죠. 한 5% 정도. 그렇지만 되도록이면 원안에 유지되는 거를 하겠다고 일론 머스크가 얘기를 했었고, 5% 정도 줄다 보면, 이게 원래 프로토타입을 보면 이 뉴욕에 왔을 때 제가 꼭 봤었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되게 웅장하고 크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마 회전 반경이라든지 이런 데서 좀 힘든 면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GM 험머 EV와 같이 크랩 모드가 똑같이 탑재가 된다. 그러니까 사실상 뒷바퀴 조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면서 다시금 이제 사이버 트럭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갖게 됐습니다. 슬슬 이제 테슬라도 이제 시동을 거는 것 같으니까요.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트라이모터 올휠 드라이브 가격을 보니까, 지금 예약 가격을 보니까 69,900불이더라고요. 레인지는 500마일이고, 지금 테슬라 모델 S 플레드가 나와서 모델 S가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았는데, 저 역시도 굉장히 관심이 많고, 특히 롱레인지, 플레드에 어마무시한 성능이 있지만 가격이 워낙 비싸니까, 현재 롱레인지 그 마일이 400마일이 조금 넘는데 8만 불이거든요, 구입 가격이. 근데 딱 보니까 사이버 트럭이 7만 불인데 69,900불, 7만 불 같은 69,900불인데 레인지는 500마일이 넘는, 더 싸죠. 아니, 이게 사이버 트럭 가격이 너무 이게 싸 보이고 어떻게 이런 가성비가 나올 수 있지라는 이제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이거의 원동력은 사실 이 다이캐스트죠. 이 사이버 트럭은 엑소스켈레톤 구조, 그리고 이 차를 찍어내려고 하고 있죠. 테슬라는 물론 사이버 트럭만 찍어내는 게 아닙니다. 지금 모델 Y나 모델 3 부품도 이제 찍어내고 있죠, 일부.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결국 한 3개 정도로 나눠서 찍어서 그냥 배터리 팩이랑 그 찍어낸 부품 연결해서 그냥 차 끝, 요렇게 하려는 지금 수순을 밟고 있기 때문에 현격히 이제 가격을 낮출 수 있다라는 거죠. 다이캐스트는 용접이 없이 그걸 다 찍어내고 빨리빨리 생산하고, 그리고 부품 수가 그러니까 줄게 되니까 로봇도 덜 쓰게 되고 로지스틱도 좋아지죠. 왜냐면 여러 군데서 공급받아서 그걸 뭐 붙일 필요가 없으니까. 근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테슬라가 이런 면에서는 참 엔지니어링하고 참 대단한 게, 이 다이캐스트를 빨리 찍어내는 거, 아까 잠깐 얘기한 그 빨리 찍어내는 게 중요합니다. 천천히 찍어내면은 의미가 없죠. 천천히 찍어내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다 웬만큼 기술이 돼 있지만, 이걸 얼만큼 빨리 찍어내느냐가 관건입니다. 이 메탈을 녹이는데 온도를 확 올려야 되고, 그걸 빨리 찍고 내려놓게 되면 그걸 이제 쿨다운 이제 시킨다든지, 그리고 여러 영상들에서 물에도 집어넣죠. 쿨다운 하기 위해서 그런 작업들을 하게 되는데, 이걸 빨리빨리 하게 되다 보면 메탈을 녹이는 것만으로도 쉽지가 않은데 그걸 쏴야 되고, 그리고 식히다 보면 크랙이 간다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보에 대해서 좀 예전 특허들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테슬라가 특허를 걸면서 상당 부분 많은 연구를 했다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베리어블 팩터에 대해서, 이 플로우 랭스라든지 녹였을 때 이거 다 합금입니다. 그러니까 퓨어 알루미늄이랑 실리콘, 뭐 실리콘이랑 알루미늄이랑 니켈, 실제로 합금을 보니까 이게 정말 잘 정리가 돼 있더라고요. 이제 많이 유출돼서 이 IDRA라든지 이탈리아가 만든 이 지금 사실상 기계를 뭐 테슬라가 설계하고 어느 정도 협력했지만 이것도 이탈리아에서 만들어서 이제 오는 거다 보니까 서로 협력 관계다 보니까 여러 연구를 하면서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났는데, 당연히 주요 물질은 알루미늄이지만 실리콘이 그 다음 제일 많은 파트를 차지하고 있고, 커퍼도 들어가고 마그네슘, 아이언, 뭐 망간, 징크, 이렇게 약간의 그런 특별한 메탈들을 이렇게 다 첨부해서 이제 최적화를 이루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과거의 그런 기사들이나 이런 지금 특허의 피겨들, 이런 것들을 좀 상세히 봐보면, 일단 이렇게 찍어내는 거, 알루미늄을 알로잉해서 찍어내는 이 다이캐스트가 큰 흐름으로는 두 가지가 될 수가 있는데, 전기차에 들어가고 이제 모터라든지 이런 거에 들어가려면 전기를 잘 흘려야 되는데, 일드 스트렝스, 이제 강력한 단단함, 이건
그런 일드 스트렝스를 높이게 되면 컨덕티비티가 떨어지고, 컨덕티비티를 올리게 되면 이런 일드 스트렝스가 좀 떨어지는. 근데 사실 이거 두 개를 다 잡으면 좋겠죠. 최대한 그런 것들을 이제 밸류를 올리려고 하지만 결국은 이제 옵티마이제이션, 어떤 적정 수준을 찾는 그런 연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테슬라가 그거에 대해서 많이 이런 테스트를 해서 어느 정도 잡아가고 있고, 요 슈링키지, 쿨다운 했을 때 지금 이런 합금들을 어떻게 섞냐에 따라서, 조성들을 어떻게 해서 쿨다운 했을 때 얼만큼 쭈그러드는지, 프랙션 리퀴드라든지, 그리고 이거 핫 티어링 인덱스도 중요한데, 당연히 확 식히다 보면 깨지니까 핫 티어링 인덱스는 일정 구간마다 이게 얼만큼 이제 그런 티어링 스팟이 생기는지, 당연히 이제 그거를 최소화하는 게 이런 강성, 일드 스트렝스에 더 좋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 조성들을 가지고, 여러 인덱스를 가지고 계속 이렇게 테스트를 해서 지금의 이제 테슬라의 그런 찍어내는 게 와 있겠죠. 물론 앞으로도 좀 더 옵티마이제이션과 더 발전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전에 보니까 JP 모건이 이 테슬라의 기가프레스에 대해서 보고서를 한번 이렇게 썼던 적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주식 가격은 왜 그렇게 낮게 예전에 평가했는지 의외인데, 여기 재미난 거는 그때 당시는 4분에서 5분의 이제 파트를 하나를 만들 수 있고, 이렇게 하면 한 기계가 1년에 7만 개에서 9만 개 정도의 파트. 그래서 기가프레스 한 8대, 10대 정도면은 모델 Y 한 35만 대 분량을 1년에 이제 찍어낼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최근에 이런 좀 정리된, 많이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계속 연구를 해서 발전시키려고 하는 거죠. 지금 사이클 타이밍을 보면은 80초에서 한 90초 원 사이클 도는데, 시간당 40에서 45개 정도를 이제 찍어낼 수 있답니다. 이러면 하루에 한 1000개 정도를. 그러면 요 JP 모건이 했던 것보다 더 빨라진 거죠. 그러니까 이걸 빨리빨리 하는 게 중요합니다. 천천히 하면 프랙션도 좀 줄일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빨리 하려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더 많이 터지는 거죠. 이걸 테슬라가 기술력으로 이제 극복하려고 한다. 그러면 이 정도 수준이면은 굳이 기가프레스가 8대, 10대가 아니더라도, 대수를 줄이더라도 더 많은 양을 생산할 수 있겠죠. 참 이게 테슬라의 무시무시한 거고, 지금 상하이 공장도 그렇고, 베를린 공장도 그렇고, 텍사스 공장도 그렇고, 프레몬트 공장에서 이미 돌고 있죠. 이렇게 최적화와 사이클 타이밍을 더 줄인다면은 결국은 어제 얘기한 그런 딜리버리의 폭발적 성장, 지금 이런 S커브, 이런 회사들이 폭발적 성장을 할 때 그런 S커브를 그리는데, 그게 이제 테슬라가 조짐이 보인다라는 거죠. 그 이면에는 이런 기가프레스의 엄청난 성장, 이런 것들이 뒷받침될 거라는 생각과, 당연히 가격도 엄청나게 내려가기 때문에 사이버 트럭이 이 가격으로 나올 수 있지 않나. 물론 배터리라는 큰 변수가 있지만 그거 외에 이런 것들이 다 받쳐주니까 500마일이 넘는데 이게 너무 싸 보이더라고요, 생각보다. 아니, 모델 S 롱레인지가 아까 말했듯이 이게 8만 불에 400마일인데 500마일에, 이건 예약을 안 할 이유가. 그리고 다시 한번 이거 풀 리펀더블 합니다. 근데 다른 차종들은 리펀더블 하지 않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요. 그러니까 모델 S를 롱레인지를 예약한다 그러면 100불은 non 리펀더블하게 돈을 내야 되지만, 사이버 트럭은 현재 리펀더블 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그 기가프레스 과정도 그냥 메탈 녹이고 그걸 뭐 쏘고 그냥 빼면 돼, 이렇게 단순한 게 아니라 준비 작업을 해야 되고, 표면 처리도 해야 되고, 그리고 메탈을 녹이는. 그래서 이게 합금이 중요한 건데, 실리콘이 들어간 이유가, 이런 조성들을 갖게 된 이유가 좀 더 낮은 온도에서 이걸 녹일 수 있는, 그리고 좀 더 플로우블하게, 그러니까 잘 흐르게, 그래야지 이제 성형이 잘 될 테니까요. 그런 것도 다 고려해서 이게 최적화를 해가고 있다라는 점, 그런 연구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보면 그냥 쏘고 그냥 빼는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하면은 그 디펙트 줄이면서 이걸 빨리 가열해서 빨리 넣고 좀 더 낮은 온도에서 이걸 성형을 쉽게 하고, 그리고 잘 이제 빠져나올 수 있게, 그리고 퀀칭할 때, 이 식힌다는 건데, 식혔을 때 변형이 오지 않게, 그리고 그런 강력한 일드 스트렝스를 올릴 수 있게, 이런 것들도 다 고려해서 그런 스텝 바이 스텝 조건들이 다 있는 겁니다. 어떤 힘으로 가야 되는지, 뭐 로우 베큐움도 걸고.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그냥 찍어내면 되지, 뭐. 그러니까 절대 이건 쉬운 기술이 아니고,
일반 다른 회사들이 내연기관들이 빠른 시일 내에 쫓아오기는 이것도 어려울 것으로 전 보여집니다. 이게 테슬라의 배터리 말고도 진짜 큰 강점이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무시무시한 성능과 가격이 나오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보니까 더 대단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 잘 된다라면은 이런 아주 최적의 포인트를 잡아서 일드 스트렝스와 컨덕티비티까지 잘 해서 잘 버무려서 이거를 속도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최적의 포인트를 지금 테슬라가 지금 찾아가는 중이고, 더 빨리 더 적은 수의 기가프레스와 더 적은 리소스로 차를 더 대량 생산하는데 더 가까워져 가고 있다가 결론이 될 수 있겠네요. 현재 이 상황을 보면. 그리고 저 역시도 어쩔 수 없이, 저는 원래 원리 원칙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절대로 시승하기 전에는 차를 안 삽니다. 일단 다 보고 완성품도 보고 괜찮으면 그러면 그때 이제 사는데, 제 이 원칙이 오늘로써 좀 무너졌죠.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은 차를 엄청 늦게 받습니다. 테슬라 차량은 어쩔 수가 없죠. 워낙 인기도 많고 다 확인하고 했을 때는 이미 좀 관심도가 식는다라든지 그런 부분도 있죠. 그리고 이런 기술적인 부분에 결국은 매료돼서 제 원리 원칙을 내려놓고 결국은 저 역시도 트라이모터를 예약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예약자 수가 어마무시하고 그나마 그걸 좀 줄여보고자 트라이모터를 예약을 했지만 앞에 몇십만 명이 있기 때문에 제가 받을 거는 한참 뒤입니다. 그리고 아직 딜리버리 날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단지 올해 말에 트라이모터 올힐 드라이브를 프로덕션에 들어간다는 게 언제 나올지 모르죠. 아직 제가 얘기했지만 배터리 부분도 있죠. 이런 자동차를 찍어내는 데 있어서는 이제 정말 도 같은 것 같고, 어떠한 기업도 이 정도의 기술력을 보여준 회사가 없는데 이렇게 대량으로 지금 이걸 해가고 있는 건 테슬라가 유일하기 때문에 뭐 양사에 대해서는 큰 기대를 하지만 아직 배터리란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언제 나올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승도 안 해봤지만 한참 뒤에나 받을 거기 때문에 저도 조급한 마음에 어쩔 수 없이, 그리고 뭐 풀리 리펀더블 하니까요. 그래서 결국 트라이모터를 예약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아마 제가 인도받는 거는 한참 뒤니까 좀 잊고 계셔도 될 것 같고요. 참 놀라운 또 테슬라의 그런 기가프레스의 그런 찍어내는 기술력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나마 대략적으로 여러 가지, 참 이게 쉬운 게 아니다. 메탈 쪽에서도 참 연구할 게 많구나. 메탈 연구는 어느 정도 완성형이 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 이런 것들을 섞고 어떻게 성형한다든지 여러 이런 정말 복잡다양한 게 있기 때문에 절대 단순히 이거 다른 기업들이 따라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그러면서 이제 배터리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제가 최근에 솔리드 스테이트 배터리 얘기는 별로 안 했는데 뉴스에 이런 게 떠 있더라고요. 이제 퀄텀스케이프에 또 경쟁자가 나온다 그래서 글쎄요. 근데 일단 타이틀 보고 일단 저는 그렇게 뭐 감흥은 오지 않습니다. 퀄텀스케이프가 지금 제품을 내놓고 있지 않기 때문에 뭘 제품을 내놔야 무슨 경쟁이고 뭐가 있을 텐데.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퀄텀스케이프는 솔리드 스테이트 배터리 전고체라고도 하죠. 한글로. 관심을 갖게 된 건 이제 테슬라의 그런 안타까운, 여태까지의 화제는 저는 별로 그렇게 관심이 크게 문제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이제 그런 플레드 화제, 많은 분들이 아무래도 테슬라를 많이 좋아하시고 옹호하다 보니까 이것도 뉴스가 잘못된 게 아니냐, 잘못 와전된 게 아니냐, 뭐 그렇지만 그 테슬라 플레드 오너는 주식도 많이 갖고 계신답니다. 그러니까 좀 친 테슬라 분이셔서 얼른 일찍 차를 받으셨는데 안타깝게 그게 불이 나서 이렇게 주작이라고 하죠. 그렇게 뭐 조작된 것 같이 보이진 않습니다. 다만 그냥 몇천 대 중 아직 한 대니까, 그리고 앞으로 대량 생산하는 차에서 안 난다면은 그냥 해프닝으로도 넘어갈 수는 있지만 하루빨리 그 원인과 결과는 잘 밝혀져야겠죠. 그래서 초장부터, 왜냐하면 초기 품질에 대해서는 회사들이 처음 내놓을 때 굉장히 심혈을 기울임에도 불구하고 불이 난다라는 거는 굉장히 좋은 조짐이 아닙니다. 그거는 테슬라도 하루빨리 그 플레드 모델에 대한 그 화제를 잘 좀 매니징을 하고 원인과 결과를 잘 알아서 빨리 개선해 주길 바라겠고요. 그래서 이 솔리드 스테이트 배터리를 좀 찾아봤는데 뭐 이 동네는 뭐 딱히 특별한 건 없고 경쟁이 나온다 그래서, 아니 무슨 제품도 안 나오는데, 물론 이제 최신 데이터는 아니지만 이게 많이 좀 관심이 사그라들어서
이 분야에 여전히 특허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거는 토요타로 보입니다. 재미났던 점은 자꾸 토요타만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데 이 솔리드 스테이트 배터리의 최근 아니지만 2014년, 18년 요 사이에 보면은 토요타 다음으로 특허를 많이 갖고 있는 게 삼성이고요. 그러니까 삼성이 진짜 잘하고 있다라는 거죠. 저는 의외로 여기 LG라든지 타기업이 올 거라고 좀 예상을 했는데 삼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후지, 일본 기업들이 워낙 소재에 강하다 보니까, 그리고 독일 기업도 있죠. 마지막으로 파나소닉, 그러니까 솔리스테이트 배터리의 특허를 현재 요 모습을 보면 일본 기업들이 상당히 강하다. 그러나 뭐 테크니컬 허들은 여전히 높죠. 이 기사는 최신 기사거든요. 그래서 아직 갈 길은 멀다. 그래도 이런 배터리가 빨리 나와야지 그런 화재에서 좀 자유로울 텐데, 그리고 퀀텀 스케이프도 빨리 제품을 나와야 무슨 경쟁을 한다는데, 그 경쟁 회사가 바로 좀 또 다른 이제 스펙인 이제 포드의 힘을 좀 등에 업은 이제 솔리드 파워입니다. 이것도 이제 스펙으로 상장을 한다는데, 그래도 제품이 없기 때문에 좀 주의를, 그런 부분들은 이제 주의하셔서 투자를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다. 이제 조금씩 이제 경쟁 회사들이 나와서 여기도 이런 의견도 있는데요. 결론에 이제 퀀텀 스케이프 주식이 뭐 떨어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경쟁 회사들이 이제 상장되니까, 아니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무슨 제품도 안 나왔는데, 이 결론에서도 뭐 퀀텀 스케이프만 솔리드 스테이트 배터리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이런 앞으로 발전 가능성도 높고 그런 스페이스 움직일 만한 룸이 더 많다라고 하는데, 예, 일단 제품부터, 일단 양산부터, 또 근데 양산을 제가 이렇게 강조하면서도, 예, 사이버 트럭이 나오지도 않으면서, 예, 이렇게 예약해버린 또 오늘의 제 모습을 보니까 약간 또 이율 배반적이기도 하네요. 자, 마지막으로는, 자, FSD 베타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가 트윗으로, 예, 맹세하신답니다. 곧 나온다고. 이제 맹세까지. 하도 사람들이 이제 안 믿으니까 본인도 아시는 것 같은데, 이제 맹세까지. 저도 좀 많이 기대하고요. 그렇지만 이제 일론 머스크가 이 상황을 잘 알고 있다라는 거죠. 이제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고, 진짜 어렵고, 생각보다 정말 어렵다. 저도 그걸 잘 압니다. 그래서 저도 반신반의 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FSD 베타 9을 푼다 그러고, 일론 머스크는 어쨌든 이것에 대해서 희망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발 이렇게 맹세까지 하셨으니까 좀 실제로 저도 뭐 제가 해당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전혀. 저도 기대 1도 안 하고요. 기대 1도 안 하고, 다만 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와서, 또 많은 유명 유튜버 분들이 나와서 테슬라의 그런 FSD에 대해서 좀 더 희망적이고 좀 더 긍정적인 모습을 좀 더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